네,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 들여다봤으니까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 움직였던 종목들, 또 공략주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금요일이긴 한데 시장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좀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장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장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10월 이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사실 좀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네. 이제 30년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고 거기에 따른 국채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파월의 좀 강경 발언들까지 일단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 최근 시장 자체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자체가 좀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증시의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포지션이 만들어지겠지만 뭐 그 이전에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매도 포지션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전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달러 강세에 따른 또 이제 외국인 수급 둔화도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은 조금 쉽지 않은 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호한 한마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먼저 시간 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까지 올라온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로는 9.96% 역시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투비소프트는 9.92% 올랐는데요. 장 마감 후에 일본의 디지털화에 14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법인 특히나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비스는 5.3% 올랐는데 세종시가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오른 걸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지트 1.52% 상승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는 가운데 두나무 대주주 송치영 의장의 무죄 확정 소식 속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제2의 코로나라고 불리는 마이코 플라즈마가 국내에서 유행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국제약품 광동제약도 눈에 띄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중에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시간에서 위지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지난주에 이제 추천주로 우리기술 투자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뭐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좋은 기조들이 나타났거든요. 뭐 코인베이스 5% 이상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런 ETF 같은 경우도 좀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좀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벌써 두 번째 상승이거든요. 뭐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고요. 10월 23일, 24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한 2, 3주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전거래일에 둘 다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한 기조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 자체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두 가지는 이제 반감기가 4월부터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에 따른 이런 이제 가격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렇게 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좀 늘어나는 이런 기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위지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조금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T사이언티픽 지분을 19.86%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또 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에 따른 이런 운영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수수료 무료로 좀 전환을 한 다음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당장 수익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오히려 좀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MS를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끝난다라고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높은 점유율로 이제 운영되는 자금들로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장이 전거래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자금 순환이 굉장히 빠른데 전거래일에 20% 정도 상한가 갔다가 24%에 마감이 됐는데 시간에서도 1%대 어쨌든 가격을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선택을 해봤고요. 네. 어쨌든 4월까지 반감기까지는 계속적인 비트코인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바닥권에서 2차 상승이 보다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의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또 워낙 큰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조금 매수 밴드를 좀 크게 해놨는데 이게 5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860원부터 이제 92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기술 투자로 이제 대체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50원을 좀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해당 가격을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1,200원대까지는 좀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으로 1차, 2차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00원입니다. 최근에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한 2, 3주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재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800원 라인이 이제 5일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차트상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위지트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대안 말씀해 주셨고요. 위지트는 1,050원 그리고 1,2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전망치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박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최근 굵직굵직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 안에서 JYP 엔터에 대한 관심 높아진 상태입니다. 매출액 41%대 급증 예고했고 영업이익은 54%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아티스트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노션의 경우에는 매출액 32%대 빠질 걸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50%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견고한 이익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을 자랑한다는 점, 긍정적인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 중국도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콜마가 매출액 16% 늘고 영업이익이 무려 128% 급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젠은 매출액 43%대 급감 그리고 적자 지속이 예고가 됐는데요. 원 시스템에 대한 출사표를 최근 냈죠. 코로나 관련 없는 제품의 성장이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기업 전망치를 보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제 실적에 나왔던 비호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네네. 올해 들어서 이제 매분기마다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또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뭐 클래시스의 성장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가 인모드발 이슈로 주가가 네. 고점 대비 한 20-30%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인모드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글로벌적으로는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맞아요. 네, 기기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미국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보시면 물론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네. 뭐 일본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기타
기타 지역에서 상당히 좀 좋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출적인 지역이 상당히 좀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30%가 지금 거의 평균치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점유율이 얼마나 많이 높아질 수 있느냐인데 아직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기가 팔리면 자연스럽게 소모품은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신제품들도 대부분이 조금 론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비올 역시도 이제 론칭이 2가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비침습 쪽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제품 라인업들에 대비했을 때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한 50% 정도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들에서 소모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장점에다가 신제품들이 붙어주게 된다면 소모품에 대한 판매 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클래시스가 좀 대장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올 같은 경우도 이제 소모품을 자체 제작을 해서 조달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모품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가격의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충분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정말 뭐 미용 의료기 쪽이 어마어마하게 OPM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중장기적인 성장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이제 보톨리늄 톡신 이런 흐름들과 상당히 좀 유사하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톡신 관련된 부분들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부분의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PER이 있을 때에도 앞으로 성장성이 좀 계속 크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도 워낙 뛰어나고 특히나 뭐 미용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높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PER 같은 경우도 현재보다 한 두세 배, 2배에서 한 2.5배 정도까지는 상방룸을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정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력을 열어놓고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3달 정도가 지나가면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 쪽도 한 그 고점을 찍고 나서 한 2-3달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마 미용 의료기기도 비슷한 기조가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 성장 베이스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이제 주가 자체도 하락장에서도 정말 견고하게 버텼고 또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은 차트 추세 자체가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오른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전고점 9,000원을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 호가가 바뀌는 단위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10,000원이라는 이 가격은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1차로는 9,000원을 보고 있지만 2차로는 11,000원까지 상방에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산업의 성장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급등을 바라시기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바라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는 이제 7,500원부터 7,800원까지 이제 5일선 조정 나올 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6,2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해당 부분을 깨진다라고 한다면 아래 박스권이 이제 5,200원부터 5,800원까지 2차 밴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정 시 매수 말씀해 주셨고 1차 목표가는 9,000원이지만 이 부분 도달하면은 11,000원 정도는 상단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올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실적 기대주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JYP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또 이화진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엔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일단은 뭐 예상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뭐 역대급으로 앨범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도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의 이제 컴백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이제 브랜드력 자체, 그래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은 여자 걸그룹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 앨범 판매나 이런 MD 매출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이 단연 더 좋은 기조들을 나타내거든요. 아무래도 남자 팬들은 잘 안 사요. 앨범이나 이런 MD 같은 걸 잘 안 사고 이제 여성분들은 상당히 그런 팬심을 더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이그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앨범 판매 이런 기조도 상당히 오래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컴백 이후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진행을 할 텐데 엔터사들의 실적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이유가 앨범이 이렇게 잘 팔렸는데 이게 내년에 과연 유지가 될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왕성한 컴백 활동을 통해서 앨범 판매가 좋아진다라고 하고 그 앨범의 판매 기조가 꺾이지만 않아도 아마 엔터사들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뭐 주요 아티스트 라인업들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뭐 주요 엔터사들 다 비슷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마약발 이슈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주가도 한 30% 이상 대부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하시기에도 조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본부장님이 엔터주를 올해 초부터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엔터주에 나오고 있던 악재는 약간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은 전고점 탈환도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좀 탈환은 가능하고 오히려 더 위로 보고 있습니다. 오. 증권가에서도 사실 목표가를 뭐 16만 원, 17만 원, 네. 18만 원대도 많이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뭐 A2K 프로젝트도 상당히 전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니즈 쪽도 지금 성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저도 16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좀 이런 이 앨범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의 현지 그룹들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해당 가격까지는 상방룸이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JYP 엔터 뭐 오늘 실적이 나올 텐데 일단은 16만 원 정도까지 또 상단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JYP 엔터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외에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좀 보고 계신 거 따로 있으실까요? 네, 칩셋 미디어를 좀 골랐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조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맞아요. 상황이고, 뭐 물론 HBM 쪽이 가장 강하겠지만. 그쪽은 또 너무 많이 말씀을 좀 네.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칩셋 미디어를 좀 들고 왔고요. 일단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 로열티를 이제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게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뭐 거의 1,500개 정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충분히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정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뭐 충분히 저는 돌파해서 전고점 돌파도 좀 트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캐펙스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좀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IP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캐펙스 투자 부분 이 없어서 약간 좀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연구개발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또 이제 NPU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뭐 미중 간의 이런 회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업황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워낙 낙관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HBM 관련주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칩셋 미디어를 또 들고 오셨어요. 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37,000원에서 39,000원까지 해서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45,000원을 보고 있지만 2차로는 5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2,500원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의 조금 굉장히 견조한 기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20선 부분에서 좀 견조한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는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45,000원 돌파 시에 5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손절가는 32,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 꼼꼼하게 들어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